무릎 이렇게 올라오고 다리 이렇게 접혀서 요 포지션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좀 작아 보이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뭐 약간 그래도 좀 멋있게 타려고 살짝 좀 그걸 하죠. 이제 약간 오토바이 좀 멋있게 타는 분들이 좀 살짝 그 등을 좀 쓸 줄 알죠. 허리를 꼿꼿이 펴지 않습니다. 등을 좀 굽혀요. 고개는 살짝 내리 깔고 이 어깨. 이건 네이키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이키드 기준으로 보면은 팔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바 엔드까지 딱 잡아가면서 딱 요런 포지션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고개를 숙였으니까 눈은 이제 이걸 하고 있죠. 눈은 이렇게 해서 눈을 최대한 위로 희번뜩하게 뜨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앞에 이제 코 이렇게 있고. 이 상태로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작아. 뭔가 작아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랑 앞에가 좀 낮아서 그래. 뒤에는 없고 앞에는 낮아.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말랑입니다. 이게 영상을 또 오랜만에 설명충 영상을 하네요. 저는 이제 12400을 메인으로 해서 얘기를 좀 쭉 나눴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한참 됐죠, 지금. 종종 하는 소리가 요즘 바빠서 영상이 좀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게을렀습니다. 다시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루다 보니까 벌써 3개월 됐어요. 그거 좀 제가 게을렀다. 게을러서 좀 늦게 영상 올렸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400을 설명을 하는 영상에서 제가 뭐 12400의 뭐 재원이라든지 뭐 유래라든지 이런 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댓글로 친절하게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뭐 약간의 좀 뭐 질타 아닌 질타를 좀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도 몰랐던 거거나 아니면은 저도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댓글로 이렇게 써주는 거를 보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은 그런 댓글도 안 달렸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너무 좋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영상은 뭐 일반 오토바이를 이제 막 접한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제 좀 언급을 해주시면은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뭐 발인이라든지 그죠? 혹은 입문자 이전에 잠깐 겪었던 추억이 있는 분들 저는 이쪽이 좀 제일 사실 좀 크다고 보거든. 이전에 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봤던 추억이 있는 분들. 근데 지금 당장 발인이나 입문은 아니야. 근데 언젠간 이라면서 이 추억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좀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걸 보는 분들, 저를 포함 이걸 보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에펠탑이 어느 나라에 있나요? 이러면 댓글 없는데 뭐 미국의 에펠탑 보고 왔다 이러면은 그 밑으로 뭐 댓글 막 수십 개 달리면서 미국에 있냐, 뭐 프랑스에 있지, 어디에 있지, 파리에 있지, 막 이런 댓글 막 달린다 그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짝은 좀 어설프더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조금 편향된 시선으로 제가 좀 편하게 떠들어야 그런 댓글로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이거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12400에 대처할 만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본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12400을 대처할 만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 정신 꽉 잡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거는 그냥 클래식 바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클래식 바이크가 아니라 약간 뭐 90년대 향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왜냐면은 단순히 클래식 바이크로 가면은 막 트라이엄프나 이런 것까지 쭉 가야 되잖아. 그런 클래식 바이크의 얘기보다도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느낌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요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기다리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사족인데 저도 바이크를 탈 때 뭐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클래식 바이크인데
근데 그냥 단순히 클래식 바이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기종이나 개체를 보면은 그냥 클래식보다는 딱 요건 것 같아. 요 90년대 향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대 그때쯤 한 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향수. 뭐 많게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제품을 좀 내가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호넷 250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근데 이 호넷 250이라는 바이크는 진짜 클래식 바이크랑 거리가 멀거든. 생긴 것도 그렇고 헤드라이트만 동그랄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다 못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저는 좀 봤을 때 되게 좋아하고 엄청 갖고 싶어서 이제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죠. 그걸 보면은 아 이거는 약간 90년대 향수의 감성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오늘 보시는 분들도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불어일으킬 만한 어떤 바이크가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 옆에 정리를 해왔죠. 자, 요렇게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다 일본 바이크예요. 다 일제 바이크고 여기서 지금 일제 바이크가 아닌 게 없습니다. 90년대 향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할리라든지 그게 있거든. 할리나 뭐 트엄은 너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나? 단순히 클래식 바이크라고 해서 막 W800 아니 뭐 그리고 뭐 로얄 엔필드 이런 거는 좀 뺐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알라인티 이것도 좀 뺐어요. 이것 좀 그 여기서 제가 그 이전 12400 이야기에서 이어가서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제차 위주로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일제차 중에서도 살짝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이키드 그리고 알차는 아니지만 요 앞에 스포츠 정도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고 클래식 바이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좀 독특한 혹은 그 당시의 감성을 조금 가질 수 있을 법한 뭐 단기통 혹은 2기통 바이크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겁니다. 자, 이거 제품이 이제 12650이에요. R. 그리고 밑에는 12100R입니다. 요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원래 요 그 650과 650 이전에 12300R이 있어요. 근데 얘는 뺐어요. 12300R은. 왜냐면은 12300R은 일단은 룩은 이런 룩이지만 단기통이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해. 그래서 이제 뺐습니다. 그냥 뺐고 자 12460R과 1000R은 일단 둘 다 4기통이죠. 12100R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많이 접해본 차는 아니지만 이거 잘 보지도 못했어. 1000R은. 뭐 가격대도 이제 꽤 비쌀 거고요. 그리고 이제 CC가 CC다 보니까 요 CC에서 이 가격대면은 좀 대처할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느낌이야. 저 같아도 이거 살 바엔 좀 딴 거 사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12650R은 나름 그 클래식, 이걸 뭐 네오 클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예전 그 향수를 불어일으킬 만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봐요. 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뒤에가 너무 날렵하다. 탱크 라인이 너무 좀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좀 플랫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막 이런 거 툭툭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좀 신용스럽긴 하죠. 그 옛날 모델을 이렇게 복각한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새로운 유행을 만드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650R에서 제일 이쁜 거는 저는 요 매니 라인이라고 봅니다. 요 매니 라인이 보면은 지금 여기서 봐도 이렇게 좀 살짝 사이드로 좀 치우치잖아요. 근데 이 라인이 예전에 12 제품 중에 그게 60년대, 아니 70년대인가? 이때쯤에 나온 12400F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12400포라고 얘기를 해요. 12400포인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뭐 97년식 요게 아니라 70년식 12400포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검색해보면은 이 바이크가 매니 라인이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쫙 빠지는 요 특유의 라인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이쁘거든. 근데 그 라인을 좀 복각을 한 게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요 12650 요 라인이 나오면서 저 매니 라인을 복각을 해서 좀 그런 좀 옛날 모양을 좀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것도 틀린 정보일 수 있지. 그렇지만 난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다면 또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네, 일단 뭐 미리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12650R이 있고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죠. 12650R도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인기 많은 12650R이라는 모델이 있죠.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데 카울만 씌워놓은. 그래서 이것도 차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 주고 이 네이키드를 사기에는 뭔가 대체가 맞나 봐. 그래서 그런지 막 엄청난 인기를 얻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12100 라인이죠. 12100은 EX와 RS가 있습니다. 이 12100이라는 바이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90년대 향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옛날 12400. 이 클래식 라인의 모델을 복각을 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뭐가 있냐면은 97년식 12400포 이 모델을 이게 단종이 됐죠. 이게 이제 그때 97년식에 나오자마자 단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안 나왔어. 근데 이런 사기통 클래식 느낌을 그대로 계승해서 만들어진 게 12100이에요. 처음에는 12100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EX, RS가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단일 모델이었던 걸로 제가 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12100은 미션도 이제 5단 미션이었고, 근데 여기서 나오다가 연식이 좀 돼서 그 다음에 EX와 RS로 나눠집니다. EX와 RS로 나눠지면서 이제 미션이 6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12100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때 5단 연식보다는 6단 연식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정식 수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이 있어요.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연식 이후에는 이 EX라는 모델이 좀 외관이 큰 차이가 없어지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 EX를 보면은 얘가 EX인데 RS랑 비교했을 때 모양이 좀 다르죠. EX는 일단 휠도 이제 스포크 휠이고 요 탱크도 좀 더 투박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거 펜다도 스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크롬이라고 하죠. 그런 류로 되어 있어요.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탱크도 되게 날렵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유선형으로 착착 되어 있고, 휠도 이제 스포크가 아니라 캐스팅 휠이고, 이런 펜다도 더 짧아요. 투박하지가 않아. 뭐 그러다 보니까 RS 같은 경우가 좀 더 스포츠성이 강한 바이크라고 보면 되고, 이 EX 같은 경우가 좀 더 클래식한 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긴 건 이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민첩하고 좋은 바이크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 주변에 많이 타니까 같이 보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좋은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 휠이 되어 있고 탱크가 투박한 요 연식이 좀 인기가 많죠. 이게 뭐 14연식, 14, 15, 16인가? 뭐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고, 이 이후로 나온 EX는 탱크가 이걸로 바뀌어요. 클래식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룩을 갖고 있는 12100이 인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이 밑에는 뭐냐면은 이 12100 EX를 가지고 커스텀을 한 거예요. 커스텀. 이 커스텀이 그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탱크, 사이드, 시트, 앞에 뭐 이 그 라이트 브라켓, 앞에 휀다, 그리고 머플러. 눈에 보이는 건 딱 이 정도. 이 정도의 파츠를 전부 다 이때 나온 12750. 이거를 이제 흔히 나나한이라 그러죠. 이 룩으로 바꾼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요 화이트하우스라는 그 튜닝 업체에서 만든 그 튜닝 파츠로 바꾸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12100을 타는 분들이, EX를 타는 분들이 이 화이트하우스 커스텀, 즉 나나한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꽤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렇게까지 꾸며놓은 것도 국내에 몇 대가 있는데 좀 되게 멋있어요. 보면은 진짜 클래식하고 완전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걸 만들어 놓은 차가 좀 팔리는 거 보면은 한 1,500 이상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룩을 다 하면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좀 밑으로 한 700~800만 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12100이라는 내용이 좀 그렇게 됩니다. 자,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써야겠다. 자, 이렇게 쓰면서 할게요.
하여튼 요런 12 라인이 이렇게 있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12400에 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다 차를 먼저 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죠. 좀 애매한데 이게 좀 웃겨. 근데 사실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그 90년대의 감성을 좀 잘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바이크는 사실 혼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행에서는. 네, 이 밑에 있습니다. 자, 이게 G900RS죠. 딱 요거 보면은 알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보이죠. 이 G900RS는 일본에서도 엄청난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 차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엄청 높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8년도인가 19년부터 나왔어요. 이 정도 나왔는데 제가 아마 이걸 내가 기억하기로는 18년도에서 19년도 요 사이에 얘가 나온다는 기사 같은 걸 본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이크죠. 가와사키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모델 중에 제파라는 모델이 있어요. 제파 400, 750, 제파 1100 이런 식으로 있던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진짜 굉장히 잘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각을 진짜 잘했어. 제파라는 바이크는 뭐 그때 이제 단종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참을 아예 그냥 이런 스타일 바이크가 안 나오다가 이 RS라는 내용으로 나온 거야. 그 이전 제파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게. 뭐 가격대도 대략 거의 한 1800 정도? 뭐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 그랬다가 이제 좀 연식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G900 RS 뭐 SE 모델도 있고 뭐 카페 모델도 있고 이러면서 가격대가 좀 올라서 지금은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출고 가격인 걸로 알아요. 하여튼 꽤 비싸졌죠. 비싼 차죠. 네, 그만큼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제파 400이라는 바이크를 탔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제파 400을 탄 이유는 제파 750이나 제파 1100을 살 돈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750이나 1100이 종종 매물이 있었거든. 그때는 400이 그나마 조금 뭐 만만한 가격대니까 사서 좀 탔었는데 그때 제가 타면서 제파 750, 제파 1100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찾아보고 뭐하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 이게 딱 나오면서 뭔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이전 거랑 뭐가 좀 다른데 했는데 그 다른 게 이제 요 리어 카울이더라고요. 리어 카울. 이게 순정이에요. 리어 카울이. 이게 순정이고 요 리어 카울이 튜닝 파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파 이제 같은 경우에 리어 카울이 이게 시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희한하게 리어 카울이 시트보다 다른 바이크들은 보통 시트 아래 카울이 이런 식으로 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파 모델은 시트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리어 카울이 시트 안쪽부터 시작하는 느낌? 이렇게 시트가 갖고 있는 굴곡, 그러니까 얘를 조금 뒷모습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이겠죠. 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룩에서 리어 카울이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리어 카울이. 근데 요 라인의 리어 카울이 굉장히 이뻤어. 그리고 이 안쪽 마감도 뭔가 리어 카울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면서 램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고 리어 램프는 조금 희한하게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요렇게 갑자기 띵 만들어져 있어요. 요런 느낌. 여기가 좀 비어 있어. 좀 약간 요런 룩의 리어 카울이 있었거든요. 서스가 이렇게 있겠죠. 네. 지금 이어는 이제 서스가 모노니까 하나지만 이전 모델은 여기에 이제 서스가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었죠. 그래갖고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 나온 G900RS는 리어 카울이 좀 짧아. 그리고 뭔가 너무 좀 신형 같은 느낌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긴 버전의 리어 카울을 애프터 파츠로 팔더라고. 근데 요거까지 딱 더해졌을 때 이거구나. 아주 그냥 멋지다. 멋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900RS를 타는 분들은 취향이지만 나는 이 리어 카울을 좀 하는 게 멋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G900RS가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리고 얘가 시트고도 되게 높아. 그리고 무게도 무겁겠죠. 아무래도 4기통이고 cc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쁜데 만만하게 못 덤벼. 그래서
이게 나오고 조금 지나서 나온 모델이 이겁니다. 이제 G650RS죠. 아, 이게 참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 650RS가 나올 때, 이거, 가와사키 650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데, 요런 룩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얘는 2기통이야. 아, 근데 이건 좀, 이 룩을 갖고 있는데 2기통이다라는 게 일단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모양은 이뻐요. 딱 보면은, 이쁘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아, 이 모양이 2기통이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요것도 650cc나 600cc 4기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택을 했겠지만, 만약에 얘를 2기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은, 생김새 룩을 좀 더 많이 재파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좀 아쉬워.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 파츠도 그렇고, 여기 보이는 요런 룩이라든지, 특히 이 리어 카울, 시트, 이런 부분이 옛날 이 부분도 그래. 이 램프도, 이거 무슨, 여기 가운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 이전 제파들처럼 그냥 딱 크롬으로 아니면은 크롬이 아닌 플라스틱이더라도 정말 이렇게 딱 올드한 느낌의 땡글한 딱 요걸 만들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꺾여 생겨가지고 요 조그만 그 유리에 가운데 이렇게 줄가 있고 이게 뭔가 좀 그래. 그러니까 너무 세련됐죠. 그러니까 옛날 거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 2기통인 것도 아쉬워 뒤지겠는데 생긴 것도 너무 요즘 거 같아. 그리고 가격도 비쌌죠. 이게 출시가가 1,3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0만 원 초반, 진짜 한 1,100만 원 정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도 저기 닌자 6반이라든지 닌자 6반이나 그리고 그냥 G650 이거는 1,000만 원 아래잖아. 근데 이거 1,000만 원 좀 초반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비싸게 하지. 이거를 한 1,300~400만 원으로 출시를 해버리니까 너무 비싸. 근데 사실 타는 재미만 가지고 하면 이것도 탄 사람들 만족을 많이 하는데 타는 재미만 가지면은 이 가격대면 대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60R에서 좀 아쉬워요. 여기서 이거를 이 리어 카울을 진짜 완전 그 시절에 그 양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아예 이것도 만들었어야 돼. 딱 이렇게 완전 뒤로 쭉 빠지게 만들어서 그 당시 아까 제가 잠깐 살짝 얘기했던 그 당시 뭔가 재판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던데 라는 느낌을 여기서 저는 완벽하게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트도 이렇게 뭐 소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살짝 번데기 좀 넣어서 딱 이렇게 각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참 떠들긴 잘하죠. 이렇게 쫙 해서 나왔어야 이렇게 나오고 이 라이트 림 이런 거 다 이제 그 크롬으로 만들고 그냥 완전 블랙으로 하든가 이 앞에 땡그랗게 만들어서 라이트 좀 크게 딱 동그랗게 만들고 이 총알 계기판은 유지를 잘했죠. 이게 원래 제파 라인의 총알 계기판이니까. 그리고 머플러도 아무리 2기통이더라도 여기 밑에서 끝나는 거 좀 애매해요. 이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으로다가 여기에 이렇게 달았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2기통이라도 이거 했어야 돼. 이거 딱 스댕으로 쫙 했어야 돼. 그랬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옛날 90년대 감성 나오면서 2기통이지만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아니면은 이거 만약에 이거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검은색으로 흑관 여기서 잘랐어야죠. 어차피 2기통인데 시끄러봤자 얼마나 시끄럽겠어. 흑관으로 여기 딱 자르고 애프터 파츠로 애프터 마켓에서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쇠탭 요시무라 달아야지 이제 여기다 요시무라. 이 흑관이라면은 이제 이 매니폴더가 갖고 있는 두께와 똑같은 두께로 끝나는 딱 얇고 까만 거. 이렇게 했으면은 많이 괜찮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휠은 캐스팅이어도 돼. 원래 제판은 캐스팅 휠이 간지야. 참 아쉽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의 그냥 헛된 바람일 뿐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가와사키에서 나오는 G900RS와 G650RS 이렇게 있지 않나. 그때 당시 감성을 주는 게. 근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가격대나 이런 걸 떠나서 차는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변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자
여자분들이 요런 레트로한 룩을 좋아해. 옛날 거를. 좀 90년대 감성의 눈에 좀 레이징이 된 거야. 그래갖고 좀 바이크를 사고 싶어.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을 하죠. 그 12400 레보를 사면 된다. 근데 레보를 사려고 하니까 이게 나름 이제 뭐 한 14년씩, 15년씩 이렇잖아요. 국내에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너무 오래된 차 같아. 무서워. 잘 몰라. 나는 오토바이 잘 모르니까. 이런 분들이 요런 룩으로 찾다가 보면은 이 650 RS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 650 RS가 정말 최적의 포지션이에요. 미들급, 가볍고, 연식 좋고. 요런 류로 봤을 땐 이게 너무 최적의 바이크인데 문제는 얘가 중고 가격이 비싸요. 이게 아직까지 중고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일단 출시가 된 지가 뭐 한 2년이 채 됐나?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 그리고 일단 출시 가격도 비쌌잖아. 그리고 판매량도 조금 저조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 많이 풀리지가 않아서 가격대가 그렇게 좀 막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싸게 팔고 싶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만족도가 높아서 중고 시장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그죠? 좀 그랬으면은 더 좀 좋겠다. 이거 타시는 분들이 좀 만족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 아까 전에 살짝 낙서했던 거 지우니까 되게 못생겼죠. 이거 타시는 분들 아닙니다. 이쁩니다. 좋은 차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걸 봐보죠. 자, 요거는 이제 스즈키예요. 스즈키에서 나오는 카타나라는 모델이고, 자, 근데 요 카타나라는 모델도 위에 있는 그 12100, 아까 여기 있던 12100 EX라든지 G900처럼 그 당시 90년대 바이크인 그 카타나라는 모델을 복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카타나 뭐 400 아마 뭐 혹은 카타나 750 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다시 복각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엄청 세련되게 잘 나왔죠. 이 대가리나 요런 라인 이런 거는 옛날 카타나의 그 느낌을 세련되게 딱 복각을 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 이건 진짜 너무 멋져.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컴팩트한 게 너무 이뻐요. 이거를 그 타시는 분들이나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얘는 지금 이제 4기통 바이크인데 탱크 용량이 좀 작아서 좀 그게 불편하다 혹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식이 좀 이렇게 되면서 살짝 리뉴얼돼서 탱크가 좀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원체 제가 타는 바이크들이 기름을 자주 넣어야 되고 그 기름 한번 충전하고 그 가는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탱크가 작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카타나라는 바이크 자체는 뭐 그런 단점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장점이 너무 많아. 이 바이크가. 장점이 진짜 많아요. 일단 가격이 깡패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중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이 중고 가격이 싼 거는 아무래도 좀 취향 탓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뭐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바이크랑 비교했을 때 이 차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탱크 용량? 글쎄요. 탱크 용량이 얼마나 큰 차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타나라는 차가 사이즈가 좀 작아.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시트고라든지 제원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바이크랑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 원래 바이크라는 게 그래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보기에 느낌이 작아. 이건 약간 비슷한 느낌이 트라이엄프 차들하고 그리고 스바르트 필렌, 듀크 이런 것처럼 재원 대비 작아 보이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원 대비 작아 보이는 차들이 뭐 트라이엄프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필렌하고 듀크가 재원 대비 짧아 보이는 거는 휠 베이스는 긴데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짧아요. 이게 이제 스바르트 필렌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듀크는 작아 보이는 게 보통 라이트가 끝나는 엔드 느낌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이키드나 알차 뭐 이런 포지션이라 그래도 알차처럼 완전 이렇게 뾰족한 거 아니면은 네이키드는 보통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트가. 근데 카타나는 이게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위에는 또 카울이 따로 없죠. 그래서 그런지 듀크의 앞대가리 느낌과 필렌의 뒷대가리 뒤의 느낌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얘 자체가 사이즈가 이런 마른 목골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지 좀 작아 보여. 실제로 차가 작아 보입니다. 사람이 타면. 근데 이 휠베이스나 이런 부분은 아마 막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아닐 거야. 시트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이 이제 이거를 여기가 이제 그 저거니까 이렇게 딱 올라와서 어깨 있고 어깨에서 머리 있고 헬멧도 쓰면 또 머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헬멧은 저기 그래도 클래식 느낌이니까 RX7으로 하죠. RX7 핀레이싱으로 맞춰줘야겠다. RX7 갖고 싶다. 제가 RX7이 없어요. 자, RX7에다가 사람 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시트고가 그래도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170 후반 남자 기준으로 앉았을 때 뒤꿈치가 양쪽이 살짝 다을랑 말랑한 느낌? 그런 정도 느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바이크라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여기랑 여기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작아 보여. 그래서 사람이 타면은 이 상태에서 무릎 이렇게 올라오고 다리 이렇게 접혀서 요 포지션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좀 작아 보이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뭐 약간 그래도 좀 멋있게 타려고 살짝 좀 그걸 하죠. 이제 약간 오토바이 좀 멋있게 타는 분들이 좀 살짝 그 등을 좀 쓸 줄 알죠. 허리를 꼿꼿이 펴지 않습니다. 등을 좀 굽혀요. 고개는 살짝 내리 깔고 이 어깨. 이건 네이키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이키드 기준으로 보면은 팔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바 엔드까지 딱 잡아가면서 딱 요런 포지션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고개를 숙였으니까 눈은 이제 이걸 하고 있죠. 눈은 이렇게 해서 눈을 최대한 위로 희번뜩하게 뜨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앞에 이제 코 이렇게 있고. 이 상태로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작아. 뭔가 작아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랑 앞에가 좀 낮아서 그래. 뒤에는 없고 앞에는 낮아.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카타나는 좀 컴팩트한 맛으로 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 옛날 카타나. 이 옛날 카타나의 모양을 보면은요, 얘가 여기가 이 뾰족한 느낌 있잖아요. 이 뾰족한 느낌이 얘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고 살짝 위에 있어. 그리고 리어도 더 빵빵해요. 그러니까 얘가 시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카타나도 마찬가지, 옛날 카타나도 마찬가지지만 시트가 길 뿐 리어 카울이 좀 뭐가 없긴 해요. 그렇다고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돼. 저는 여기서 이 은색의 요 카울 있잖아요. 이걸로 얘네 라인 기가 막히게 잡아놨잖아. 저 기가 막힌 라인으로 좀 더 저 라인을 살리는 리어 카울이 있어야 됐을 것 같아. 그렇게 리어 카울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비어 보이지 않았을 거야. 여기 옆모습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있고 은색 캐릭터 라인을 살려서 뭔가 하나 더 이렇게 있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옛날 카타나 느낌처럼 이게 진짜 앞뒤로 무식하게 길단 말이에요. 긴 느낌 들었을 거고 요 대가리는 이렇게 낮아서 공격적인 느낌이 멋있죠. 멋있는 거 알겠는데 이거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그냥 예전 것처럼 좀 더 올라오고 애초에 그 볼도르 12 볼도르 마냥 조금 더 올라오고 요 라인을 그냥 더 이렇게 좀 앞으로 빼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카타나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룩이 이어질 수 있게끔만 표현했다면은 지금처럼 작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카타나 너무 멋있게 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해요. 그러니까 웅장하고 진짜 좀 멋있긴 해. 그래서 이제 요 카타나라는 요 모델이 좀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요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야마하죠. 야마하의 이제 XSR 라인이고, 여기서 XSR 700과 900이 있고요. 여기서 이 900 중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는 GP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걸 얘기하면은 일단 XSR은 이 지금 700이라는 요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900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조금 모양이 조금 더 볼드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우락부락해졌죠. 요거는 좀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취향 차이고 좀 더 레트로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좀 이쁜데 조금 사이즈를 좀 과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 그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저는 XSR은 딱 이 700 모델이 갖고 있는 라인이 제일 이쁜 것 같아. 뭔가 얄쌍하게 딱딱 빠져서 이 느낌이 좀 이쁜 것 같고 900도 너무 좋은데 900 느낌으로 가기에는 좀 커요, 바이크가. 근데 뭐 큰 거 좋죠. 빵 좋고 큰 거 좋은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왜 MT 시리즈의 07과 09의 엔진을 똑같이 쓰다 보니까 XSR 900이 정말 괴물 같은 바이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재밌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XSR 700은 MT07하고 같은 거다 보니까 뭐 펀바이크로서 거의 뭐 최고의 바이크다. 근데 모양도 이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병행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병행으로 들어온 제품 중에 중고 판매량이 가장 없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중고 판매량이 진짜 현저하게 적어요. 그냥 이거를 사신 분들은 이 바이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귀속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고로 들어온 바이크 중에서 개체수가 병행으로 들어왔지만 중고로 풀릴 기세가 안 보여. 진짜 없어요. 그만큼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바이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왜냐면 약간 제 친구도 MT07을 타다가 MT07을 팔고 R7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MT07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훨씬 재밌대. 그래갖고 이 07 엔진이 진짜 이 네이키드에서 정말 좋은 성능이 나오나 봐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트로하고 클래식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기통이고 09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기통인데 뭐 아무튼 뭐 굉장히 뭐 좋은 바이크고 너무나도 인지도가 많은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SR 900을 가지고 GP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정말 옛날 스타일의 바이크를 옛날 스타일의 알차를 복각을 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진짜 이거 좀 너무 아쉬운데 예를 들면은 8, 90년대 알차가 있잖아. 이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8, 90년대에 정말 핫하고 핫했던 연예인하고 비교해보죠. 이때 H.O.T, 뭐 서태지, 뭐 잭스키스, 막 이런 1세대 아이돌 혹은 그 1세대 아이돌 이전에 있었던 슈퍼스타들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이런 슈퍼스타들 중에 딱 한 명을 살리는 거야. 이때의 전성기로 한 명을 딱 데려오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데려올 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각 그룹마다 메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H.O.T에서 뭐 강타, 뭐 장우혁,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말 그대로 그냥 서태지, 뭐 잭스키스에서 뭐 은지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 이 중에서 한 명을 데려온다고 대박이다 미쳤다 씨발 뭐 이제 기술력이 이렇게 오는구나 두근두근 누굴 데려와 씨 대박이다 미쳤다 데려와서 딱 데려왔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를 데려온 거야. H.O.T에서 이재원 씨를 데려온 거야. 이 잭스키스에서 고 누구 있는데 그런 분들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90년대 딱 8, 90년대의 그 바이크들, 이 바이크 그때 당시에 알차 최고의 그 모델들 VRF인가? RVF인가? RVF 뭐 CBR 400RR 막 이런 진짜 그 당시에도 완전 베스트셀러들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들이 쫙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들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하나를 딱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룩이 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얘밖에 없잖아. 이런 룩을 갖고 있는 바이크가 얘밖에 없으니까 우와 하는데 사실 그 옛날 거 중에 좀 더 이쁜 것들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더 있지 않았나? 와, 진짜 레트로다, 복고다, 최고다, 이긴 한데, 좀 더 괜찮은 모양의 좀 뭐가 더 있지 않았나? 아닌가? 생각이 좀 약간 아닌가? 뭐 이쁜데, 진짜, 근데 뭐 더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래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선택지가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8, 90년대 슈퍼스타들을 갖고 왔는데, 맞는데, 이 슈퍼스타들이 맞는데, 근데 약간 좀 더, 좀 더 슈퍼스타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형상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XSR, 700, 900, 그리고 GP까지. 근데 요게 결국에는 좀 뭐 그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12400을 제가 얘기하면서 아까 저 90년대 향수를 좀 일으킬 만한 90년대 향수 감성을 일으킬 만한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12400 이야기를 했던 거고 현행으로 제가 12400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많이 타시는 바이크들이죠. 저도 다 이제 보고 뭐 한 번씩 다 경험해보고 타보고 이런 것들인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감성을 일으킬 만한 거에서는 최선이지 않나, 여기 있는 것들이. 갖고 만약에 내가 90년대 이 향수를 좀 느끼고 싶다, 이 감성을 좀 바이크로서 다시 느끼고 싶다면은, 그치만 썩차는 싫어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고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여기서까지는 이제 이렇고요. 번외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90년대 감성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래식 바이크는 또 그래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더 제 취향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바이크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